빈라덴과 알카에다 병력을 소탕하기 위해 야심차게 계획된 아나콘다 작전. 육해 공군의 최정예 병력들과 첨단 장비들을 총동원을 성공할 줄만 알았던 이 작전은 험난한 지형, 정보 공유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불운까지 겹치며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맙니다.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어마무시한 병력을 동원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순식간에 함락해버립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공격에 테러리스트들은 초토화되기 시작했으나 정작 테러의 핵심인 오사마 빈라덴은 아직이었습니다. 그가 숨어있다고 예상되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과거에 소련도 허우적거린 곳이었고 첨단 장비와 최정예 병력을 투입한 미국에게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한 미국은 야심차게 아나콘다 작전을 계획하는데 이 작전은 알카에다의 잔존 세력과 빈라덴의 제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아나콘다 작전은 빈라덴과 잔당들이 있다고 예상되는 토라보라 산맥의 외곽을 포위한 후 공중 강습 부대가 퇴로를 차단, 이후 주력 부대가 밀고 올라간다는 요지였습니다. 혹시라도 포위망을 빠져나가 파키스탄 방향으로 도주하는 병력은 또 다른 병력이 담당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라카사는 미군 제10산악사단과 제101 공수사단의 병력이 동원됐고 6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와 CH-47 치노크 헬기, 미 해군과 공군, 프랑스군의 항공 지원 병력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해머는 아프간군과 미 특수부대로 구성됐고 태스크포스 엔빌은 아프간군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빈라덴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계획된 아나콘다 작전은 허점이 많았습니다. 차단해야 할 외곽 골짜기들의 높이가 3,000m에 고지되었는데 차단 병력인 태스크포스 라카산이 강화하는 지점은 1,200m로 훨씬 아래였습니다. 한마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공략해야 하는 불리한 형세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첩보로 인해서 적의 병력이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고 지원 병력도 공중 병력에만 의존했습니다. 작전 개시일인 2002년 3월 2일 자정 무렵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불길한 징조가 발생합니다. 주력인 태스크포스 해머가 이동 중에 아군의 오폭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상공에서 엄호하던 AC-130에서 태스크포스 해머를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하였고 이 공격으로 호송대를 이끌던 그린베레의 해리먼 주니가 전사하고 많은 아프간군과 특수부대원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태스크포스 해머 본대 또한 목표 지점에 도달했지만 통신이 잘 되지 않아 항공 지원이 부족했으며 아프간군의 트럭이 박격포 공격을 당해 4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작전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병력이 와해돼 버립니다. 태스크포스 라카산의 상황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치노크 헬기들을 이용해 목표 지점에 착륙하지만 곧바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박격포와 RPG, 12.7mm 중기관총으로 공격했고 태스크포스 라카사는 고립되고 맙니다. 아파치 헬기들은 필사적으로 적들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적들의 공격에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피격당합니다. 대공 남쪽에 착륙하려던 제10산악사단, 제87 보병연대 병력은 적의 엄청난 화력 때문에 계획된 8대의 치노크 중 2대만이 착륙에 성공해 병력을 내려놓습니다. 지원하던 아파치 헬기 2대 역시 RPG와 중화기의 공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기지로 후퇴합니다. 고립된 태스크포스 라카산의 병력들은 무전을 통해 필사적으로 항공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부정확한 폭격에 탄약까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미군 지휘부는 지상 병력 지원을 위해 정확한 폭격 유도를 해줄 수 있는 특수 부대를 수배하고 이 임무를 부여받은 건 태스크포스 11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11은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데브그루가 주축이었습니다. 결국 마코 30이라는 호출명의 데브그루 팀이 출동했고 목적지는 타고로가라는 능선이었습니다. 슬레빈스키 원사가 지휘하는 마코 30의 임무는 이곳에서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이용한 정확한 항공 화력 유도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공군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 대원 존 체프먼 중사도 동행합니다. 3월 3일 저녁 데브그루 대원 6명과 CCT 대원 1명을 실은 치누크가 이륙합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 착륙할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했고 작전은 이미 예정된 시간에서 3시간이나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목표 지점에 올라가 관측소를 설치해야 했는데 걸어서 이동하기엔 늦었기에 결국 헬기로 목표 지점인 능선 정상까지 가기로 결정합니다. 새벽 3시 레이저 03은 대원들을 내리기 위해 하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RPG 로켓이 날아옵니다. RPG에 명중한 레이저 03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적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불행히도 이들은 적진 한복판에 착륙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내부의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반격을 했지만 이 교전 과정에서 후방 램프에서 사격을 하던 대북으로의 닐 로버츠 하사가 헬기 밖으로 떨어집니다. 적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된 치노쿠 헬기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불시착합니다. 마코 30 대원들은 떨어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른 헬기를 호출했고 다른 치노쿠 헬기가 날아옵니다. 이들은 재정비를 마친 후 출발을 하는데 사실 닐 로버츠 하사는 적의 사격으로 이미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새벽 4시 27분에 전사합니다. 결국 총알이 빗발치는 속으로 레이저 04가 다시 착륙을 시도했고 헬기는 심한 손상을 입긴 했지만 대원들을 안전하게 상륙시키고 돌아갑니다. 이때가 4시 58분으로 안타깝게도 로버츠 하사는 30분 전에 전사한 후였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6명의 대원들은 적들과 치열하게 교전했고 CCT 대원인 존 체프먼 중사가 적 벙커 하나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곧 체프먼 중사는 적의 공격에 전사하고 다른 대원들도 부상을 당하며 마코 30팀은 전멸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에 체프먼 중사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후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체프먼 중사는 쇼크로 잠시 기절한 상태였고 동료들이 모두 후퇴한 뒤 홀로 적들과 끝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한편 바그람 기지에서는 네이트 셀프 대위가 이끄는 또 다른 신속 대응팀이 출동 준비 중이었고 이들은 35명의 레인저 대원들과 공군 특수부대 요원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2대의 치누쿠 헬기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작전 지역으로 이동 중 교신이 끊겨 레이저 02는 기지로 귀환하는 일이 발생했고 설상가상으로 레이저 01이 착륙하려는 위치는 기존의 레이저 03, 레이저 04가 얻어 터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무인기와 위성을 통해 착륙 지점이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지휘부에선 알고 있었지만 어이없게도 정작 현장의 작전팀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적들의 엄청난 화력이 착륙하려던 치누쿠 헬기에 집중됐고 조종사는 총알에 8발이나 맞았지만 필사적으로 기체를 착륙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레이저 01은 미니건들로 응사했지만 결국 RPG의 엔진이 명중해 추락하고 맙니다. 우측 미니건 사수가 전사하고 두 조종사도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뒤쪽에 있던 3명의 레인저 대원도 전사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4명이나 전사해버린 1소대는 다급하게 엄폐를 하며 벙커 속의 적들과 교전을 시작합니다. 공정 통제사들이 아군기들을 불러 공격을 유도했지만 적 벙커와 너무 가까웠기에 제대로 타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이 회복된 레이저 02는 돌아와서 이번엔 안전한 위치에 2소대를 내려줬고 이들은 1소대를 구출하기 위해 1m 정도의 눈이 쌓인 험준한 길을 3시간이나 행군하여 올라갔습니다. 1소대와 만나 겨우 정상의 적 벙커들을 제압한 레인저 대원들은 벙커 근처에서 로버츠 하사와 체프먼 중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철수하려던 순간 반대편 언덕에서 적의 사격을 받았고 이 공격에 공군 파라레스큐 대원인 제이슨 커닝햄 상병이 피격되고 7시간 후 사망합니다. 이후 아군 전폭기들과 호주 특수부 대원들의 지원으로 밤까지 기다렸다가 대원들이 철수하며 이 작전은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8명의 특수부대원이 전사하고 8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2대의 치누쿠 특수작전 헬기가 추락했고 아파치 헬기들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군은 수백 명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된 건 수십 명 정도였고 목표였던 빈라덴도 작지 못합니다. 수많은 첨단 장비와 엘리트 부대들이 투입됐음에도 현장 상황에 대한 공유와 각 부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나콘다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야심차게 정예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작전을 기획했던 미군으로서는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상황에서도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슬레빈스키 원사와 존 체프먼 중사는 이후 명예훈장이 수여됩니다. 이들의 처절했던 전투는 제이크 질레날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